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에듀큐레이션 자체로 진행하는 스펙과 면접의 모든 것 설명에 오늘은 서울대 직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뭐 각 전형별로 따져보면 이제 서울대 직윤에 해당되는 경우가 제일 적을 거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매년 요 전형, 요 시리즈 설명에 서울대 직윤을 매년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전형들은 전부 제시문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울대 직윤만이 유일하게 또 서류 기반 면접을 보고 있고 또 서울 서연고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이제 이 학생부 중심 전형에서의 면접이 서류 중심 서류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면접을 좀 말씀드리려는 뜻에서 요 전형을 좀 빼놓지 않고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예, 그런 점들 중심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대부분 제 밴드 통해 들어오셨을 것 같아서 제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한 5개 정도 또 테마에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들으셨죠? 연속성이 강하면 작년, 재작년 우리 학교 선배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변화의 측면이 크면은 참고가 좀 어려울 수 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서울대 직유는 서울대 전반적으로 작년 틀이 좀 유지가 되는 편이고요. 학과별로만 좀 개별적 차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이 빠듯해진 컷이란 거에 대해서 여기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반론을 드릴 거고요. 일단 합불 패턴과 사례, 학과 양극화 얘기, 면접 기출과 후기 분석은 이제 기출이라기보다는 여기는 서류 기반 면접이죠. 그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아마 다른 전형들 제가 매달 설명드릴 때는 뭐 기본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한 70% 정도는 겹치는 내용이 있다고 하면 오늘 요 설명의 내용은 예, 전혀 이제 다를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 지원해야 되는 보상 입장에서 자소서의 대안을 뭘로 갈지, 그 중장기 계획을 세운 입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초점을 맞춰야 할지 좀 중심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올해 전형은 연속성의 측면이 변화의 측면보다 크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일단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요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서 제가 찾아놨는데, 네, 여기 베리타스 알파라는 교육 전문 신문의, 인터넷 매체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네, 전통적으로 이제 학종에 대해 우호적인 매체입니다. 학종에 대해 우호적인 매체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기사 제목이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뭐 주요 그 미디어에 좀 보도가 됐었는데, 이거 좀 보이시죠? 네, 이거 보시면. 자, 스카이 수시 내신 합격선 상승, 정성평가 학종의 정량화 위기. 그러니까 이제 학종은 기본적으로 정량보다는 정성평가 위주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생활기록부에 있는 소위 내신으로 대표되는 그런 숫자보다는, 글자로 기록되는 활동들 위주를 더 보는 전형인데, 이게 이제 위기가 왔다. 왜? 내신 합격선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뭐 내신의 영향이 커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부제로 학생부 축소. 예, 축소가 이거는 사실 이미 2년 전부터 됐죠. 그러니까 지금 2, 3, 2학번들 그리고 자소서 폐지. 이건 이제 올해부터죠. 2, 4학번부터. 그래서 정상화 필요. 이거 이제 비정상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일단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이제 팩트는 뭐냐면 학생부 비교과 영역이 축소되고 내신의 영역이 커지면서 이거는 이제 해석입니다. 해석이고 그럼 현상은 뭐냐? 스카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 수시 내신 합격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신 성적 이제 교과 전형뿐 아니라 정성평가를 진행하는 학종 역시 합격선이 상승했다. 그리고 이 뒤에 이제 의견이니까 이거 좀 빼고요. 어쨌든 여기서 이 기사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정성평가를 진행한 학종 역시. 그러니까 서울대 직윤이 학종인 건 알고 계시죠? 서울대 직윤은 교과 전형이 아닙니다. 자꾸 이제 일부에서 착각들 하시고 학종인데 여기서도 내신이 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올랐냐. 종로학원의 분석에 따르면 자,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따르면 최종 내신 70%컷 기준. 요게 이제 공개가 보통 되죠. 대학 어디가 같은데. 그러니까 스카이 학종 합격선은 그냥 세 개 다 뭉친 겁니다. 2022년이 2.3이었는데 2023년 2.28 등급으로 상승했다. 그 다음에 계열별로 인문은 2.4에서 2.38로 올랐고 자연은 2.2에서 2.18로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좀 이제 저는 이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좀 해석의 생각이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뭔가 어쨌든 봤을 때는 예를 들어 2.3이 2.28이고 2.41이 뭐 이게 올랐다. 그러니까 타이트해졌죠. 근데 여기서 보면 0.0이잖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문은 0.03 정도 되고 자연은 0.02 정도 돼요. 여기가 뭐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거는
이 학종이 뭔가 좀 더 내신을 더 많이 받거나 생기부가 축소됐다라기보다는 저는 다른 변수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항상. 그러니까 이 내신서는 매년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전형이 변하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내신 성적,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는 내신 컷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이거 말고 이런 큰 거 말고 사실 또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사실은 수능 최저예요. 수능 최저가 상승하면 크게 보면 어쨌든 수능 최저가 상승하면 이거는 이제 당연히 내신은 이제 내신 컷은 낮아질 거고요. 수능 최저가 내려가면 음, 내신 컷은 올라가겠죠. 음, 이런 변수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사실 0.0이라는 건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항상 학종을 말씀드릴 때 제가 뭐 그냥 총괄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뭐 그래서 연세대학교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내신의 진폭이 좀 작아서 한 0.2에서 0.3으로 말씀을 드리고 같은 과에서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 기준 0.3에서 0.4, 고대 개정은 0.4에서 0.5 정도 내신에 이제 어 내신이 소위 말하는 비교과 활동으로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글자적인 요소로.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가장 거기서 저희 보통 작게 보는 게 연대 화로 같은 건데 연대 화로에서도 한 0.2 정도는 왔다 갔다 해요. 매년 보면. 근데 그걸 보면 지금 어차피 지금 그거보다 더 작은 폭이잖아요. 0.0이라는 건. 그래서 사실 이 정도 갖고 올라갔다고 얘기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좀 구체적으로 가보면 여기 이제 뭐 스카이 전체 패턴자 이거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다음에 스카이 내신 의대고 이제 고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1.8, 1.6 이렇게 올라갔다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수능 최저에 이제 압박을 많이 받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연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그 연대 교과가 재작년에 사실상 첫 해였잖아요. 그랬을 때도 그때는 이제 보통 5배수가 미달도 많이 났었고 많이 못 썼죠. 겁을 먹고. 근데 상대적으로 22년도에 봤더니 생각보다 낮은데 생각보다 할 만한데 해서 작년에 경쟁이 확 올라갔거든요. 사실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글쎄요, 이걸 가지고 과연 이제 뭐 그냥 컷이 내려갔다고 말하는 거는 현상적으로 맞지만 저거는 전 오차 범위 안에 있는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그래서 당연히 저것 때문에 뭔가 조정 라인 지원 라인을 조정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일단 제가 왜 이 기사를 갖고 먼저 말씀을 드렸냐면 서울대 지교는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자꾸 그 내신 숫자에 좀 집착하시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집착을 하시거나 아니면 오히려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하시거나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내신이 뭐 1.1대면 무조건 붙는다. 그렇지 않아요. 1.0도 떨어지는 게 서울대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 전형이고 이런 어떤 내신이 뭐 0.0이 정도 올랐네 떨어졌네 이런 데 좀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해서 이건 제가 좀 기사로 미리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특히 서울대 지금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공유하면 받겠죠. 자, 이건 서울대 자료 제가 가지고 오면 제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이제 면접에 있어서 이제 시균 같은 경우는 다양한 지역적 사회적 배경 하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 충실히 이상 잠재력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면접 자체도 뭔가 어떤 약간 뭐 학업적이거나 심화적인 그런 면접이 아니라 기본적인 서류 평가 면접을 하는 거고 물론 이건 뒤에 보시겠지만 예를 들어 다른 학교에서 보는 이제 뭐 서울대 외에 다른 학교에서 보는 그런 서류 면접과는 차원이 다르긴 합니다. 이걸 보는 거고요. 약간 이렇게 전형별로 소위 말하는 인재상이나 포커싱이 좀 다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건 지금은 이제 올해 제가 요강에서 가지고 온 건데 뭐 전반적인 뭐 진행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추천은 사실 한 학교에서 2명인데 이건 학교마다 좀 관행은 다르죠. 이거 질문들 주시던데 뭐 문과, 이과 한 명씩 하는 데도 있고 무조건 제일 좋은 거 2명 받는 데도 있고 이건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작년까지는 이제 보통 지방에서 특히 지방 1등이 안 쓰는 경우들이 좀 있었죠. 의대를 가기 위해서. 내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안 쓰기 위해서 이제 선택 과목 같은 거를 조금 두 과목 안 한다 이런 게 좀 있었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게 제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 한 장 정도는 다 서울대 지금 쪽으로 일단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방학교 입장에서 의대도 중요하지만 서울대 실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이게 22학번까지는 그냥 원서를 내면 다 면접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1단계 선발이 있죠. 1단계에서 일단 걸르고 2단계 면접을 보러 가게 하는 그런 단계별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대체로는 이제 이거는 불리하죠. 특히 이제 서울이나 이제 학군지보다는 지방 입장이 좀 불리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서류가 보여주는 서류의 퀄리티가 있고, 저는 실물이라 표현을 쓰는데 실제 이제 인물이 보여주는 퀄리티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이 실물보다, 실제 인물보다 서류가 더 좋게 잘 꾸며주는 학교들이 있고, 그다음에 서류는 별론데 실물이 되게 좋아서, 그러니까 서류 잘 못 쓰는 거죠. 상당히 그런 학교들이 있는데, 대체로 이제 지방의 일반고들은 아이들의 어떤 실물에 비해서 서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일단 가서 실물을 좀 그래도 면접관한테 보여주면 서류를 좀 극복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좀 힘들어졌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류 역시도 잘 꾸며줘야 될 것 같고, 이런 단계별 전형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실적이 좋은 학교들이 지교인에서도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그랬고요. 자, 그 다음, 이거는 전형에 있는 거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고, 이제 3배수를 일단 뽑고, 그 다음에 이 1단계 성적에 면접 30%를 한다. 근데 1단계 성적이 워낙 다 다닥다닥 하기 때문에 이 면접의 사직선 변별력은 30%보다 훨씬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저 기준 나와 있고요. 최저 충족률은 해마다 조금씩 수능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한 3분의 2에서 한 80%까지 충족을 하는 걸로 한 20% 이상은 못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서류 전형 평가 방법은 기본으로 나와 있긴 한데 이거는 전형 요강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제출 서류라는 기본적인 면접을 하는데 사범대 같은 경우에 인적성이 포함되고요. 그다음에 의대 같은 경우는 이제 MMI를 실시합니다. 이건 이제 작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죠.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온 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형 요소에 있는 거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것들이 이제 그장인데 기존에는 이제 이제 두 과목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거 이제 올해부터 완화되는 첫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법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줄 서류 이렇게 되어 있고 자기소개서는 없어졌죠. 전체 다 없어졌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원을 조금 말씀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문과는 비교했을 때 사실상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일단 문이과의 전반적 특성은 이게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이제 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어떻게 충원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약간 인원 배분을 놓은 거 보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인문대 같은 경우는 그냥 인문대는 광역으로 뽑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시는 그래도 이제 생활기록부는 그냥 단순히 인문학이라기보다는 그것보다 조금 더 포커싱이 돼 있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서울 인문대에 가서 아시아언어 문명학과를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게 드러나도록 아니면 불어불문 쪽을 할 것처럼 보인다든지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계열 적합성을 강조하는 시대가 되긴 했는데 근데 당연히 전공 적합성이 계열 적합성보다 자든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을 갖추면 계열 적합성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까지만 세무나 이런 광역을 쓴다고 하더라도 특히 이제 그 문과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 제일 만만하니까 보통 느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회과학단이나 경영경제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근데 이제 그랬을 때에도 그냥 문학, 철학, 역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대적인 확률을 높이려면 어쨌든 최대한 좀 구체적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경험적으로 보면. 아니면 이제 이쪽들은 보시면 이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충원이 얼마나 되느냐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시를 인원을 많이 놓는 데는 정시로도 얼마든지 우수한 애들을 뽑을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인기학과인 거죠. 정시에서도 절대적인 인기가 있는 학과가 있고, 그다음에 수시에서 매니아들이 있는 과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정외과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수시에서 좀 매니아들이 있는 과들이죠. 예. 그런 데들은 보시면 있을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정외 같은 경우는 이거 비율을 보시면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 직윤 쪽 비율이 좀 높죠. 그러니까 정예나 경제나 수시에선 둘 다 인기학과인데 여기는 이제 5대 1인데 1대 5인데 여기는 한 거의 한 4대 6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정의 입장에서는 애들을 뽑아보니까 일반고 애들이 괜찮더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경제학부 입장에서는 일반고보다는 이제 보통 일반 전형에서는 특목고 애들 많이 들어오니까 학군지 애들이 그쪽 애들이 괜찮더라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요거 보시고 이 학과가 그러면 대체로 어떤 쪽을 선호하는구나라는 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맞고 틀리거나 어떤 무슨 전략 너무 지나치게 전략적 생각하시는 건 아닌데, 그럼 이제 본인 소속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만약 이제 뭐 특목이야 뭐 사실 지금 쓸 여지가 없지만 뭐 자사라든가 저기 전사 말고요 광역 자사라든가 일반고 입장에서는 그럼 이제 우리 학교는 그러면 이과에 상대적으로 선호할 만한 전형이 어딘지 이제 그런 것들 좀 따져보실 수 있겠죠. 근데 뭐 이거는 뭐 저만 아닌 누구나 말씀드리는 거지만 어쨌든 일반고 입장에서 수시로 서울대를 가는 당연히 보다 좋은 방법은 직윤입니다. 직윤을 쓸 수 있다면. 왜냐하면 이건 제한 경쟁이기 때문에 일반 전형은 거의 무한 경쟁이라고 보시면 직윤은 상대적으로 제한 경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전략적으로 과 학생들이 어떻게 몰리는지는 사실 이과 쪽에서 더 드러나는데요. 이과 쪽에서 가보시면 네, 이거죠. 요새 진짜 상대적으로 인기 있는 과들이 있잖아요. 수시에서도 인기 있는 과들이 있고 정시에 있는 과들이 어찌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컴공이라든가 전공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보시면 일반 전형의 비율이 훨씬 높죠. 일반 전형의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일반 전형으로 해놔도 내지는 뭐 특목고나 자사고 애들도 많이 오고, 뭐 이쪽에 주로 과거 영재고 애들이 있죠. 전사고나 이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서 온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우리가 이제 뭐 직윤으로 일반고 애들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여론을 필요 없다라고 판단을 하는 걸 알 수 있고, 상대적으로 좀 비인기과로 가보면 어디까지 상대가 과가 좋거나 그냥 인기도에 따른 얘기입니다. 근데 인기도에 따라서 가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농생대 같은 경우 그렇게 인기과는 아니죠. 그럼 여기는 보시면 비율이 뭐 2대 1대 2건 1대 2가 안 되거나 여기 1대 2가 안 되네요. 아니면 뭐 1대 2나 1대 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뭐예요?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러면 특목이나 이제 전산의 자사 애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대라고 하더라도 여기가 되면은 다른 뭐 더 인기학과로 간다든가 의대로 빠진다는 이런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빠지지 않을 상대적으로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일반고 애들을 좀 더 잡고 가겠다는 게 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면 이제 그 전략을 세우시다면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고, 내가 그러면 특목 전사라면 어느 쪽을 써야 할지, 무슨 거를 쓸지, 일반고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전략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직윤 쪽 정원을 늘려놓은 과들이 그냥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학생들에 대한 약간 선호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윤을 늘려놓은 과 같은 경우에 일반고가 일반전으로 가게 되면은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실제 역량 외에 더 핸디캡을 안고 싸울 수도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죠. 그쪽은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학교 유형이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뭐 사범대학 여기 이쪽이고요. 그래서 이 정원 학부는 그런 거를 좀 뭐 분위기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소비자동 이런 제한이 있고요. 뭐 정원은 어차피 확인 가능하신 거라서 제가 여기서 더 일일이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자, 그럼 학불 패턴을 좀 넘어갈 건데요. 요거 이제 모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수시에서 일반고 비중이 감소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 직윤은, 이거는 사실은 일반고를 잘 뽑았다기보다는 사실은 직윤 자체가 좀 정원이 줄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 또 줄는데, 그러니까 작년에는 정시로 많이 직윤 정원을 빼갔고, 올해는 기균 쪽으로 정원을 좀 빼갔기 때문에 아마 이 지역균형 정원 자체가 재작년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많은 25% 정도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봤을 때 그럼 이제 이것도 사실은 서울대가 상대적으로 뭔가 일반고 쪽에 대한 좀 그 선호도가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이제 작년 말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2, 3학번들 그러니까 올해 이제 대학을 치른 친구들, 일반고 친구들의 생기부를 보면 굉장히 처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학교에 따라 아닌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그래도 좀 아슬아슬하게 서울대를 걸쳤던, 서울대 직은으로라도 뽑혔던 학교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코로나 3년이란 이유로 생활기록부를 방치하신 학교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그러면 이 직윤에서도 그러면 기존에 그 학군지 친구들이 좀 내신이 떨어져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사실은
코로나 3년의 영향이 컸었는데 뭐 올해도 사실 올해 친구들도 코로나 2년을 겪은 친구들이죠. 그러면서 봤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생활기록부나 입시에 신경을 써주는 200개 학교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1600개 학교에 속해 있는지. 그래서 물론 이게 전교 1등, 2등 생기부가 설마 그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전교 1등 생기부인데 뭐 진로 희망사항 없음. 물론 이거 생기부 들어가진 않지만 이렇게 쓰여있는 생기부들을 종종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조차 그렇게 되신 다른 부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지금 직윤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리 학교가 써주는 생활기록부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황폐화되진 않았는지, 지금 3학년이면 사실 2년치가 황폐화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일반고가 다 그런 게 아니라 학군지나 이제 잘 챙겨주신 일반고는 오히려 되게 꾸역꾸역 써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합격자 수는 이거 뭐 전체 합친 거니까. 이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뭐 아마 이 직윤을 쓰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D그룹이나 E그룹, 그러니까 뭐 서울대를 10명 이하로 보내거나 아니면 이제 뭐 한 그 5명 미만이거나 이런 그룹들이 조금 많은 편이죠.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C그룹에서도 좀 갔어요. 그러니까 내신이 조금 떨어져도 내신이 막 1.45 이렇게까지 올라가도 지금 가는 경우들이 생기부로 뚫고 가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서울의 결과고 뭐 생기부 블라인드 효과는 뭐 없다는 게 일단은 지난 3년 동안의 경험으로 좀 증명이 되고 있고요. 여기 비슷한 거 상위 20개국에 설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사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시는 법만 말씀드리고 시간을 드릴게요. 어쨌든 전체 내신, 전과목 내신 무슨 과 썼는지.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에는 직윤을 썼으면 연대는 일단 교과 전형을 위주로 쓰죠. 교과 전형을 썼다고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고대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추천이죠. 일단 추천 전형 쓴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신 분포, 주요 과목 내신, 활동들, 뭐 등등 특기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잠깐 보실 시간 드릴게요. 특징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왼쪽 친구는 이 친구는 제가 좀 오래 본 친구인데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단계 통과도 저는 확신은 없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일단 사공이 너무 많았어요. 그 친구가 좀 지방 일반고 친구인데 이 1등을 하는 친구다 보니까 뭐 학교 선생님도 이분 저분 자꾸 이제 그러니까 사공이 많은 거죠. 가이드를 주시고 뭐 이웃 학교에 무슨 뭐 장학 뭐 하시는 분들 좀 주시고 그다음에 뭐 저한테도 왔다고 그래서 이게 약간 뒤죽박죽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나마 조금 살아 있었던 게 어쨌든 제가 3학년 올라갈 때 좀 과를 좀 그나마 포커싱을 해놨고 물론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약간 흐려지긴 했는데 그게 있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은 코로나 덕을 좀 봤다고 생각을 해요. 만일에 코로나 3년인 해가 아니었으면 다른 일반고 친구들 생기보다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친구 내신은 좋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그런 약간 변수가 좀 같이 작동을 했던 것 같고요. 오른쪽 친구는 약간 반대되는 경우였는데 이 친구는 서류보다는 좀 실물이 좋은 케이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면접만 가면 얘는 붙겠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서류가 통과를 하지 못한 케이스 그런 케이스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두 번째 이과 사례입니다. 이따부터 잠깐 보실 시간 드릴게요. 왼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면접이 실패했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별일 없으면 붙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면접 때 이제 분이 좀
긴장도 좀 많이 했고 이제 예상했던 질문을 거의 예상되는 질문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본인이 충분히 답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조금 문제가 생겼던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약간 서울대를 하나 그냥 넣어보는 케이스들이 되잖아요. 근데 알죠. 사실 학교 관련 입장, 학교 서울대 측에서도 얘가 어차피 여기 올 생각이 없구나라는 게 좀 너무 드러나는 생각 자체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차라리 이제 이쪽도 생명 쪽으로 쓰는 게 오히려 1단계 합격 가능성이라도 있는 건데 어, 식물 쪽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누가 봐도 이건 이제 의대나 약대 생기부인데 그런 면에서 1단계 탈락했던 케이스. 그래서 저는 뭐 내신도 뭐 여유 있지는 않지만 내신보다는 그런 게 더 크지 않았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2년 문과 케이스고요. 고 22년 문과 케이스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서울대는 일반 전형도 그렇지만 일단 추가 질문이 많이 좌우를 하는 거고요. 지금 대학에 가려고 보는 면접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 아마 지금 제가 요 시리즈에서 계속 요 오른쪽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시문 활용하는 면접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대도 세 가지 전형, 네 가지 전형 다 그렇고 고대도 두 가지 다 그런데 이제 요 유일하게 서연고 면접이 있는 전형 중에서는 서울대 지균만이 서류 기반 면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은 제가 채팅창을 좀 활용을 하면 이건 이제 저는 이 서류 기반 면접은 뭐 다른 말로 이제 학교에서는 어디서는 인성 면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약간 이제 약간 옛날 표현이죠. 이제 학생이 약간 이 퍼스널리티를 보는 것이다. 그다음에 확인 면접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건 전부 같은 뜻이에요. 서류 면접을 본다는 건 이 세 가지는 같은 표현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보통 생각하시는 전통적인 면접. 우리 과에 왜 왔어요?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동아리에서 아스피린 합성 실험을 했는데 이 실험을 어떻게 설계한 거죠?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얼핏 생각을 하면 아니 그러면 그 면접을 누가 못 보고 누가 잘 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를 잘 안 해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면접 좀 특성들을 보면 서울대가 요거 내놓은 자료예요. 서류 기반 면접은 수시 모집의 지역 균형 전형, 기획일수의 원외 면접 대상자와 정시 모집 기획일수 수시 전형 모두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한 면접을 보게 된다. 이게 이제 작년 거기 전에 자기소개서가 있었죠. 올해 자기소개서가 없고요. 복수의 면접위원이 확인 내용을 질문해 답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대학원 때 면접 보조를 들어갔었는데 입학처에서 질문이 10개 정도 뽑아서 나옵니다. 뽑아서 나오고 그 질문들을 가지고 이제 교수들이 면접을 하는데 이게 좀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들 뭐 이제 그 중경외시 뭐 쭉 여기도 이제 이런 면접이 있거든요. 여기는 보통은 그냥 있는 질문을 물어보고 약간 기계적이에요. 뭐 1번 질문 우리 과에 왜 왔어요? 2번 질문 2학년 때 학급 반장을 했는데 여기서 그럼 가장 리더십을 보여준 경험 이런 식으로 묻고 답하고 묻고 답하고 약간 이렇게 가고요. 이거를 보통 면접관 2명 중에 상대적으로 젊은 면접관이 담당을 해요. 그리고 이 학교에 따라서는 이걸 담당하는 게 그 과의 교수가 아니라 그 대학 입학처 직원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보통 이 또 한 명의 면접관이 뭐 추가 질문을 하거나 말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데 서울대는 그게 아니고요. 보통 1, 2, 3번 질문을 갖고 이 면접이 그냥 끝나버려요. 뭐 우리 과에 왜 왔어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의대는 MMI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뭐 낭만 닥터 김사부를 보고 뭐 한석규 같은 의사가 되고자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거기 한석규가 뭐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뭐를 하던데 본인은 그런 경우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추가 질문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꼬리 질문이 많이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그 면접 후기들을 조금 이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거기 이제 보시면 그래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서울대는 그때보다는 3업 7을 맞추면 됐을 뿐 아니라 면접 역시 압박보다 확인 면접에 가까워 긴장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기본적으로 발표력이나 면접 자체를 조금 좋아하는,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예상 질문 답을 편하게 하는 경우가 기본적으로 이제 있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반대로 여기 이제 요건 실제로 한번 면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서울대 걸 보여드리는 건데 이 서류 기반 면접 중에서 이제 가장 빡센 면접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시면서 이제 한번 얘가 잘했나 못했나 판단해 보시면 되는 건데요. 자, 보시죠. 자, 질문이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플라톤의 국가를 읽었다고 했는데 국가에 보면 음악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봐요.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책을 안 읽고 뭔가 이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뭐라고 했느냐?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기억나는 부분은 음악이 아니라 용원산 문서의 세계급 철인 통치였다. 그래서 이제 쭉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이제 이거 저도 수업할 때 학생들이 이거 보여주면은 아, 이거 임기응변 답을 잘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망한 거예요. 왜 망했냐면 물론 음악에 대한 얘기를 못 할 수 있어요. 기억이 안 나면. 근데 그럼 플라톤의 국가의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 건 좋은 시도예요. 좋은 도전인데 문제는 영원삼분서의 세계급 철인 통치는 플라톤의 국가를 안 읽어도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특히 뭐 생윤이나 윤사 정도를 조금 들었으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내용으로 이 책을 읽었다는 걸 증명 확인해 줄 수 없는 거죠. 이 면접이 무슨 면접이다? 확인 면접이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음. 심지어 윤리의 사상도 배웠네? 그럼 이 교수는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 얘가 윤사 시간에 들은 내용 그냥 떠드는구나라고 알겠죠. 다음. 그래서 이제 좀 넘어간 것 같지만 그뭐 휴대폰의 눈물을 읽었다고 했는데 이 책에 대해 말해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큰 질문을 던졌죠. 아까는 콕 집었었는데 좀 큰 질문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가 갔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책 얘기를 했겠죠. 얘가 이제 이사를 추가 질문을 해요. 자, 두 가지 추가 질문을 할게. 이게 뭐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국에서 100달러 주면서 같은 일 시키고 인도에서 10달러 주는 건 착취 아니냐? 이런 유형의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일주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노동하는 과정 폭행과 같은 인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식으로 답을 했거든요. 이거는 질문의 의도를 저는 파악을 못한 거죠. 음. 심지어 읽은 책을 물어봐도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렇게 딴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결국 반응이 뭐라고 나와요? 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세계화와 관련된 건 아니네. 어, 아니, 교수는 얘의 어떤 뭐 이런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 이제 어느 정도의 레벨을 파악을 한 거죠. 물론 이 친구가 이제 질문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답을 못하는 건 그날 긴장하거나 실수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원래 실력은 아니지만. 근데 뭐 사실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거기서 실력 못 보여주면 그런 레벨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어, 서울대 직윤 면접에서는 한 번 정도 실수를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두 번의 실수를 하면 거의 떨어진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온 애들 친구들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뭔가 면접을 준비를 할 때, 실제로 뭔가 이제 본인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들어간 게 있으면 다 메이크업을 해야 돼요. 실제로 읽은 것처럼 얘기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실제로 읽은 것도 질문을 바꿔서 할 때, 그러니까 앵글을 바꿨을 때 그 앵글에 맞춘 답변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대 직윤 면접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하고 이상보다 그 면접에서 왜 떨어져라고 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과 친구들은 더 심하겠죠.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자, 면접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 어, 이게 이제 학생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는데 뭐 보통 애들이 면접 잘 봤어? 그럼 잘 못 봤어요. 왜? 선생님들이 교수님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이거는 사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면접 분위기 좋았다고 붙는 것도 아니고 면접장 분위기 나쁘다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처음 한 1분 정도 뭔가 분위기가 생각보다 좀 안 좋으면 위축이 돼가지고 잘 못하고 오히려 분위기가 좋으면 약간 들떠서 또 약간 오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문제 푸는 면접은 사실은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이렇게 분위기를 타는 경우가 좀 적은데 이 면접은 지금 분위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런 거 좀 주의하실 필요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전공 관련 지식 물어보느냐? 전공 관련 지식을 이제 외울 필요 없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파생된다는 표현을 쓰는데 연결돼서 가는 거죠. 광해군의 중립외교 뭐 활동을 했어. 근데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은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면접이 활동과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하지만 해당 지원학과에 대한 지식은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음 독서와 시사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 뭐 독서가 뭐 자꾸 뭐에서 빠졌다 어쨌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게 제가 계속 여러 번 들어왔으니까 반복하지 않기만 하고요. 독서나 시사와 관련된 것들도 본인이 했던 활동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출발점이 생기부일 뿐이지 얼마든지 거기서 디벨롭해서 나갈 수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럼 뭐 답을 못해도 되는 거 아니냐? 답을 못해도 되죠. 다 같이 못할 질문이라면. 근데 그과연 누군가는 답을 했고 누군가는 뭐 답을 못한 친구가 있다면 당연히
답을 한 친구가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 전공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런 질문들은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 보통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 2020년에 코로나 가장 심각했을 때, 가을에, 그때 아마 3차 대유행인가 그랬죠. 그때도 대면 면접을 고집을 했어요. 그 이유는 다른 학교는 다르게 이제 학생과의 어떤 인터랙션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꼬리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질문.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힘들진 않지만 준비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일반적인 얘기니까 좀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상 질문들을 뽑아요. 근데 이건 일단 1차 질문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식으로 파생되는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꼬리 질문을 뭐 1-1, 1-2, 1-3 정도까지 뽑아서 대비를 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서울대 같은 경우는 뭐 1단계 전형이 생기긴 했지만 1차 선발이 생기긴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끝나고 그때부터 이런 FAQ를 만들어서 열심히 연습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들 이렇게 잡아서 연습하는 거고요. 커뮤니케이션 얘기했고, 네, 그다음 이제 그러면 뭐 고3과 고2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서울대가 올해 학생부 종합변경 책자에서 조금 추가적으로 공개한 자료들이 있어요. 작년까지와는 다르게. 그래서 지금 첫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대체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사실 작년까지는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게 그 자기소개서 2번이 공동체에 대한 기여라는 항목이 있었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리고 그전에는 협력 갈등 관리란 문항이 있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에피소드를 풀어주면 됐는데 이게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반장, 부반장 임명장이 그 자체가 리더십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요건 뭐 당연히 자율란이나 힌트에 써 있겠지만 이런 5가지 이제 예시를 좀 준 거죠. 모든 과제 수행 성공. 그럼 이거는 세특에 들어갈 수도 있고 행특에 들어갈 수도 있고 다음 토론 활동에서 주장할 수 있는 능력. 이것도 마치 세특이나 행특. 학교 생활 내에서 구성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뭐 자율이나 행특에 들어갈 수 있겠죠. 동아리에서 이거는 아마 동아리란에 들어가야 될 거고요. 모두가 주저할 때 청소를 주저하는 능력. 이거는 뭐 주로 행특 같은데 청소는 이제 주로 반청소 활동, 자기 반청소 활동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그런 경우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뭐 행특에 뭐 인사성이 밝고 뭐 되게 추상적인 뭐 근면 성실하며 뭐 항상 뭐 타의 모범에 이런 얘기를 쓸 게 아니라 이런 거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에피소드 위주로 서술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제 리더십이 드러나는 거고요.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이게 좀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야기 이미 예고가 오래전에 됐기 때문에 얘기 많이 드렸겠지만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핵심 권장, 권장 과목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아마 뒤에 나올 것 같고요. 그럼 이거 왜 지정했느냐? 이제 이게 가이드라인 주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들이 자꾸 선택 과목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말씀을 잘 드리면 좋은데 잘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소리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아예 대학이 가이드라인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길게 보면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를 염두에 두는 일종의 포석이겠죠. 고교 학점제가 되면 선택의 여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걸 들어야 할지에 대해서 좀 가이드라인 주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시면 모집 담임의 핵심 권장 과목은 학생이 희망하는 전공 분야의 학문적 기초 소양을 쌓을 수 있는 필수 연계 과목이며 그래서 뭐 그런 기사들 좀 나오잖아요. 뭐 공대에 왔는데 뭐 물리를 너무 못한다든지 뭐 상형 계열에 왔는데 뭐 위적분을 오른다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겠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권장 과목은 좀 약한 거죠. 배우기를 추천하는 과목이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 관심은 이것이잖아요. 그럼 평가에 반영되나요? 그랬더니 평가에 반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게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면 이제 2가지죠.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왔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이거 안 들으면 떨어져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럼 공대를 쓸 건데 물리를 안 들으면 떨어질까요? 뭐, 앞서 보셨다시피 아니 뭐 물리 2를 안 들으면 떨어져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거 안 들었다고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 붙은 친구들을 보면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는 전제에서 당연히 이런 과목들을 충실히 이수하는 친구들을 우선하겠죠. 근데 아마 서울대 정도 되면 뭐 다른 요소가 그렇게 차이 나진 않을 테니까 이건 큰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직을 쓸 때 내신이 워낙 숫자에 집착하시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뭐
물리 내신하는 건 하고 피했는데 공대를 쓰겠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적용되진 않겠죠. 이 경우에 있어서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전공 연계 교과에서 이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뭐 경영이나 경제를 가고 싶은데 우리 학교를 선택하면 경제가 없다. 안 열렸다. 그럼 어떡하느냐.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약간 비슷한 대체 과목들, 뭐 이 경제 수학은 그럼 이제 꼭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보통 해결들을 했었는데,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이제 클러스터 학교라 그래서 뭐 근처에 다른 학교 가서 듣거나 이런 식으로 보통 해결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어쨌든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수 권장 과목들은 뭐 핵심이 있고 그냥 권장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는 학교들은 없는 과들은 뭐 크게 신경 쓰실 필요 없지만 없다고 해도 사실은 그쪽 내신들을 한번 보긴 봐야죠. 근데 만약 지정이 되어 있다면 더더욱 꼭 챙겨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자꾸 얘기하시는 게 뭐 우리 학교 인원이 적어서 그거 들으면 잘못하면 2등급 나와요. 근데 서울대 지구를 가려면 그 인원이 적은 과목을 들어도 1등급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안 나온다면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꼭 비교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들었는데 내신 안 나온 거랑 안 들었는데 내신 좋은 거랑 뭐가 나을 거냐? 전 들었는데 내신 안 좋은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굳이 비교하자면 그렇게 판단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서류평가 방법 계속 얘기하는데 지균이 자꾸 뭐 내신이 더 중요하다. 이게 내신이 더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신이 더 좋은 친구들이 지원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 일반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컷이 올라가는 거지. 거기가 뭐 내신이 더 중요해서 내신이 높은 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영교과 이제 뭐 정해져 있는 게 전과목 들어가는 겁니다. 자꾸 뭐 무슨 과목이 빠지네 더하네 그런 거 없고요. 산출할 방식이 정량화돼 있지 않다. 예, 학종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 성적이 향상되어야 좋은 평가를 받나요? 근데 이거는 모든 게 동일하다면 성적이 향상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뭐 뭐랄까 1.2인데 1.3, 뭐 1.2, 1.1로 올라갔다. 그러면 이제 뭐 좋은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상승세 이렇게 상승세 1.2가 있고 뭐 하락세 1.1, 뭐 1.1이 있어요. 1.0, 1.1, 1.2 떨어졌어요. 그러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향세에 1.1이 난 거죠. 어쨌든 총점이 높잖아요. 그게 그러고 좀 억울하다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럼 사실 근데 솔직히 누가 더 억울할까요? 전체 내신 좋은 애가 더 억울하게 점이 떨어졌어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동아리 활동은 지원 모집 관련 분야가 일치해야 유리한가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하죠. 근데 합격생의 제가 봤을 때 7, 80%는 일치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치하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일치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당연히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다음에 뭐 이건 자기소개서 빠졌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신입생의 이야기, 요거 저는 이제 가지고 온 거고 그래서 이 얘기가 공부를 하다 보면 학교 생활 기록에 기재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기재하지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학교의 성향 따라 다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은 학교 영향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든 생활 기록부에 다 넣어주시려는 학교가 있고 아니면 뭐 매뉴얼이 조금만 걸리거나 애매하면 다 안 돼라고 하시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고2, 고1 저는 이제 계속 심화탐구랑 독서를 강조드리는데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제가 실제로 이걸 가지고 이제 고3들은 서류 평가를 해서 한 15개 단계로 나눠서 합격하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이제 고2 정도 돼도 제가 비슷하게 적용을 해서 뭐 지금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를 이제 요 분석 툴을 말씀드려요. 이제 여기는 제가 이제 독서 활동 올해 서울대가 좀 새로 내놨기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이제 뭐 자연대에 들어간 C라는 친구가 말하는 독서 활동. 요거는 그 아롤이라는 데서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뭐 무슨 책을 읽느냐. 아까 책은 예, 여전히 입시에서 중요합니다. 그 생활기록부에 7번 항목 있잖아요. 저자 이름과 저자와 책 이름만 쓰는 거. 이거는 사실 원래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면 그걸 갖고 뭘 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책은 읽고 뭐 보고서를 썼든 발표를 했든 뭐를 했든 어디에 자동봉진 상체 쪽 아니면 뭐 세트 혹은 행트에 글자로 서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책을 읽었다 안 읽었다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책을 읽고 뭘 했는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주로 있는 책들이 뭐 자연대 같은 경우에 뭐 이건 워낙 많이 읽죠. 세이건의 코스모스 그다음에 이 책 전 되게 어렵습니다. 어쨌든 부분과 전체도 많이 보죠. 물리학과 이런 것들이 이제 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회대 간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공선택론
칸토 헤겔의 철학 이런 것들. 근데 이 친구는 이거는 철학과 가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죠, 어디죠? 경제학의 지향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쓴 거 보면 요건 아마 이제 본인 자소서에서 가져온 것 같을 텐데, 네. 당연히 경제학을 가는 친구도 이 철학책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범대 같은 경우는 뭐 대한 이거 뭐 그 이혜정 씨 좀 약간은 베스트셀러였죠. 그다음 펭귄과 리바이어다. 그래서 이 경쟁사에 대한 얘기를 쓰기도 한다. 네, 뭐 주거든요. 가져간 거에서 제가 요건 어차피 저그 아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어떤 책이 있는지만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전공 관련 독서들을 하고 뭔가 보고서를 쓰거나 발표를 하거나 토론을 하거나 그 활동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자소서들을 예전에는 이제 사실 뭐 저자와 책 이름만 있을 거고 내가 뭘 했어요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아예 자소서가 없어서 행특이나 세특이나 창체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건 인문대고요. 뭐 장다, 싹 뭔지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피터 싱어 책이고 실천윤리학 책이니까 이거는 아마 생활과 윤리 시간에 이런 내용들이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뭐이 세특에 넣어 주셔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통계들을 내놓은 거고요. 요것도 이제 역시 그 서울대 아롤이 가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서울대 입장도 그렇지만 이렇게 인문대 갔는 애들이 이런 책을 읽었으니까 그럼 나도 이 책을 읽어야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반대라는 겁니다. 남들이 다 읽은 책을 따라갈 게 아니라 자기만의 독서 리스트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항상 또 그럼 이 책 읽으면 안 되는 건 아닌데 다른 책을 읽는 게 좋겠죠. 남들이 많이 읽은 책보다는. 아니면 같은 책을 다르게 읽거나. 근데 이제 그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통계들도 이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심화탐구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심화탐구로 이어지는 것들을 추천을 드리는 거죠. 자소서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런 내용도 좀 더 최대한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 생기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뭔가 설명으로 드릴 전달 내용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채팅창으로 질문들을 좀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실 동안 몇 가지 좀 공지를 드릴 거고요. 지금 이렇게 좀 올해 상반기 설명회들을 진행을 해왔는데 아마 이제 제가 다음 주까지 이렇게 주 2회 설명회를 여러 가지 주제를 할 거고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입시 시즌이 시작이 돼서 아마 제가 주 1회 정도 토요일 설명회는 못할 것 같고 수요일에만 또 약간 다른 그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바뀔 예정이고 그다음에 지금 고3과 인수생 왼쪽 서울대 재시무 면접반 일단 토요일은 마감이고요. 웨이팅만 가능하시고 일요일은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오전반이나 오후반으로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일단 8주 예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영고 면접에 공통된 부분 위주로 시작을 할 거고요. 기본기를 익히는 걸로. 그리고 이제 8주하고 한 주 쉬고 그다음에 이제 원서 접수 끝나니까 그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약간 더 심화반 이제는 분화돼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고2 독서 농구수 같은 경우는 둘 다 문과 수업인데요. 요거는 이제 고대 논술이 부활돼서 다시 이제 연고대를 학종과 논술 둘 다로 도전할 수 있게 됐죠. 아니면 학종이 힘들면 논술로.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 약간 입문반입니다. 그래서 또 7월 15일 5주 예정으로 있고 아마 지금 하고 겨울방학 때 또 이어가고 그럴 텐데 내신들이 있으니까 그 시작 시기가 지금이냐와 겨울방학이 시작하는 차이는 연대까지 내가 도전이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이제 반대로 만약 지금 해봐서 별로 소질이 없으면 일찌감치 수능으로 우리를 할 것이냐 그걸 판단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약간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테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면접반 커리큘럼 돌아가는 거 아마 이건 제 밴드에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면접반, 요거는 독서 농구술반 커리큘럼이고 그리고 좀 바뀌었나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요건 1대1 프로그램 그래서 뭐 아직은 요게도 관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신청을 받고 있으면 특히 고2나 고1 입장에서는 지금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지 한번 진단을 받아보실 수 있고 그 진단의 플러스로 그럼 2학기에는 대체 무슨 아이템으로 독서를 하고 보고서를 하고 발표를 해야 되는지까지 정하는 그건 이제 2시간 그다음에 진단은 90분 동안 진행되니까요. 요거 어쨌든 기말고사 끝나는 대로 네, 신청해 주시면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 네, 뭐 고3들은 배치 컨설팅, 생기부 리모델링, 그다음에 뭐 그룹 수업 아니면 면접 개인 수업 가능하고요. 중3 중에는 이제 뭐 고교 선택, 자소서 면접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3들이나 1세들 약간 개인 수업들만이래 약간 2번 이상 수업을 하시게 되면 잡는 일정들이고요. 그리고 뭐 오늘 대부분 밴드통에 들어오실 것 같으니 따로 요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PPT 좀 앞으로 돌려놓고요. 주신 질문들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수가 좀 많았네요. 제 연락처는 여기 보시는 010-3757-3710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콜백을 드릴 겁니다. 잠시만요. 주신 질문들 좀 보겠습니다. 지시훈 면접 저 8명 데리고 할 거고요. 수강료는 아마 회당 15로 되어 있을 겁니다. 중3이 재수할 경우 교학점제 교육이 개정되는데 수시령이 뭐인가? 아, 아니 교육 과정이 다르니까 현역이 유리하지 않겠느냐? 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두 가지인데, 이제 예전에 이렇게 교육 과정이 바뀌는 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제가 정확히 뭐 2017년인가 18년 어째 한번 바뀌는 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뭐 재수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교육과정, 이전 교육과정에는 불리한 건 없는 것 같고요, 수시에서.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그, 이게 완전히 이제 1학년이 공통 과목, 2, 3학년이 선택 과목 위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공약점제가 완전 시행될 경우에. 근데 사실은 지금도, 그러니까 이제 이미 고교학점제가 안 하고 있는 지금 아이들도 보면은 어쨌든 서울대를 기준으로 보자면 굉장히 열심히 선택 과목들 트랙을 이미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기존에 주어진 틀 내에서 그거를 따라가셨으면은 당연히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종합전형의 특성이죠. 그런 어떤 사정들이 좀 고려가 되는 게. 그리고 예년에 한번 이 교육과정 그 바뀌는 변환기에 봐도 그렇게 재수했다니 교육과정이 다르다니 불이익이 발생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또 다른 궁금증 있으실 건가요? 무교학점제 시행 자체는 확정이 됐죠. 그리고 아마 네, 이제 그 내신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나온 거는 일단 공통 과목 그 1학년 때 듣는 공통 과목들은 기존에 9등급제 유지한다고 나온 거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며칠 전에 나온 그거 저희가 뭐 제가 다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그것 말고도 생각보다 달라지는 것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 내신에 있어서 집필 비중 줄어들고 수행 평가가 크게 늘어난다든지 그럼 이제 그건 다시 이제 보고서 발표의 시대가 더 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 그것들 좀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근데 고교학점제는 일단은 확정적입니다. 그리고 뭐 내신이 일단 절대평가, 상대평가 그 이제 학년별로 나눠진 이상 큰 틀에선 거의 큰 틀은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 서울대는 전공 적합성보다 학업 역량을 더 빈다. 2학년 진로가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학업 역량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공 적합성하고 학업 역량을 그렇게 딱 갈라서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서울대, 연대, 뭐 심지어 고대까지도 최근에 이제 학종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5가지 툴을 말씀드렸잖아요. 학생 역량 어쨌든 전체 내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순수 학업 역량이겠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잡았던 게 관련 교과목 내신이라는 걸 두 번째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거는 둘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전공 적합성 플러스 뭐 계열일 수도 있지만 학업 역량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공대를 가는데 그럼 얘가 뭐 어쨌든 과학 전반적인 과목들이 어떤가.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뭐 물리에 관해서 뭐 수나 아니면 뭐 심화 과목을 심화나 뭐 전문 교과를 들었나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 내신도 좋아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반대로 문과로 왔을 때 경영학과를 쓰는데 수학 과목을 다 들었는데 수학 관련 과목 내신이 자기 전체 내신보다 안 좋아요. 그럼 얘는 떨어지는 거죠. 두 번째가 미충족이 되는 거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는 저게 갈라서 볼 수 있다고 보진 않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더군다나 서울대라고 하면 네, 둘다 있어야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직윤에서 비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교과가 워낙 생각하시는 정의들이 다른데 어쨌든 지금 이제 생각에서 보는 거 어쨌든 내신 이건 숫자죠. 다시 가겠습니다. 일단 숫자로 나오는 내신이 있고요. 이게 큰 요소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글자로 나온 글자는 크게 세 부분에 들어가잖아요. 창세 쪽, 그다음에 세특 쪽, 생특 쪽 이게 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은미체 쪽도 뭐 이거야 이제 그 내신 자체가 부등급으로 안 나오겠지만 세특이나 행특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당연히 반영이 된다고 보셔야겠죠. 앞서 제가 서울대 측 자료 보여드렸지만 명시적으로 서울대는 뭐를 안 봐요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자꾸 뭔가 짐작으로들 말씀들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차라리 귀납적으로 뭔가 경험을 갖고 말씀하시면 좋은데 자꾸 뭔가 이제 그냥 추론으로 아니면 어디서 들은 소위 말하는 뇌피셜로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걸 평가한다고 서울대가 얘기를 하면 모든 걸 다 본다고 생각하셔야겠죠.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내신이요. 이제 제가 그 뭐 입학처에 아는 분께 한 달이 건너 들은 바로는 내신이 1.00인데 서울대 지금 떨어진 애들이 1년에 100명이 넘는데요. 이제 숫자가 다가 아닌 거죠. 또 생각하시는 거죠. 1.00은 더 붙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고 당연히 이제 활동들이 중요해지는 거고 보통 이제 저희가 잡을 때는 어쨌든 어 이것도 이제 같은 일반고지만 약간 그런 학군지적인 요소가 좀 고려가 돼서 같은 일반고라도 서울에 있는 학군지에 있는 학교들은 저는 뭐 인기학과도 뭐 1.3대가 붙는 것들을 좀 꽤 봤어요. 어, 그래서 저는 뭐 어쨌든 글자 부분이 좋으면 지금도 1.3대가 인기학과에 쓸 수 있다고 보면 1.3이나 1.4 안팎까지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 대부분 어쨌든 뭐 문이과를 막는 업종 1.2대 정도는 들어와야지 쓰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의대는 당연히 높아야 될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좀 잡을까. 숫자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으나 어쨌든 글자를 고려해서 약간 조정되는 부분은 있다. 한 0.1 정도. 그래서 저는 어쨌든 1.4가 넘어가면 1.4가 넘어가면은 지금보다 일반 전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면 네, 지금 좋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도 어쨌든 같은 학교 1년 300거를 좀 고려를 해보세요. 고려를 해보는데 보통 학교는 내신 성적밖에 안 남아있으니까 서류 상태를 알기는 조금 힘들죠. 네, 또 궁금한 점 없으실까요? 네, 더 없으시면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제 프로그램 관심 있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